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지은님 지금 굉장히 파이팅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으신데, 갑자기 이러네요. 네, 오늘 좀 제법 낮고 걸쭉한 목소리의 지은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방송이 될 것 같네. 갑자기 이반지아님이 이반지아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목소리가 한동안 이렇게 동굴 목소리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지금 높은 피치를 다 뺏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높은 텐션의 어떤 감정 표현이 힘든 그런 녹음이 될 것 같아요.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소리에 그런 변고가 생기셨나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또 한 주 네. 방송을 쉬어가는 바람에. 그 무지무지 활동가 대회라고 이제 전국의 퀴어 활동가들이 이제 단량에 이제 전부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캠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수련회 다녀오셨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금속노조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름도 수련원인 곳에서 네. 수련회를 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은 활동가 대회지만 내막은 활동가 체력 검증 대회. 근데 중요하니까요, 체력이. 네. 어떤 방식으로 체력을 검증한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이래도 안 죽어? 이래도 안 죽어? 약간 계속해서 이제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다녀오셨구나. 마지막까지 누가 살아있을 것인가. 네. 근데 살아 돌아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네. 대단한 것이다. 분명히 3일째까지 거기서는 맨정신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목이 가고 만 것이에요. 뭐 거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랬던 건가요? 전방에 함성 발사 이런 거 그런 걸 하셔서 지금 무리가 좀 가셨던 건가? 네,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고 이제 밥 먹고 한 30분을 딱 쉬게 해주거든요. 단 30분만 쉬어라 하루에. 네, 30분을 딱 쉬게 해준 다음에 자 지금부터 달려 이렇게 하고 이제 소주와 맥주를 풀어줘요. 술을 달리는. 네.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대회가 시작되는 거죠. 천하제 일괄라 대회 이런 거. 그 부산 대표로 가셔서 지금 지은님이랑 모리님 가셨잖아요. 네네. 두 분 다 그러면 어찌 살아서 돌아오셨는지 건강하진 않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일단은 사실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모리님은 비록 게이지만 평범한 게이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조신한 게이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뭐랄까 게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높은 피치의 발성을 하지 않고 뭐 술을 많이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레즈비언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레즈비언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건실한 게이. 네, 건실한 청년 게이 모리님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여느 게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고성을 지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같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제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면 서로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 이상의 소리로 돌려줘야 한다. 네. 네. 그것도 힘든 대화가 될 것 같지만 근데 모리님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모리님은 전혀 무리하지 않았죠. 지은님만 무리하셨다. 저도 그냥 이제 할 만큼 했으나 이제 돌아오니까 그 여파가 좀 있는 것이에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지은님의 얼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인지하실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아주 피로하시고 네, 표정도 아주 피로하십니다. 네, 목이 쉬어서 평소 때와 같은 그런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약간 변성기 온 것 같은 그런 지금 약간
트랜지션한 것 같은.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것 네. 같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가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진행됐던 거예요? 가서 뭐 하셨어요? 첫날에는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거든요. 만나서 서로를 잘 모르니까 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뭐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참여하신 분이 총 몇 명이었길래? 한 40명 정도. 그러면 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기획단 분들이 이제 거의 MBTI가 J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또 촘촘하게 짜놓으셨네. 초시계 켜놓고. 네. 그래갖고 뭔가 5 곱하기 5 빙고를 하는데 이제 나랑 똑같은 답을 적은 사람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인사를 하라는 말이죠.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네, 몇 번 칸에 무슨 질문 하셨어요? 저랑 다르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를 이제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배된 만큼 서로를 좀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겠네. 네, 확실히 그렇게 좀 뭐랄까 스몰 토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그 첫날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3일 내내 이제 사람들이랑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말을 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워크샵 하고 다음 날에는 뭐 했더라? 다음 날에 아침에는 풋살을 했어요. 아침부터 풋살을 전 인원 전부 다? 네. 전 인원은 아니고 나눠져서 음. 한 파트는 누구 명상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공을 좋아하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그런 저희랑 비슷한 그런 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풋살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임장은 심지어 이제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님이 또 멋있게 모임장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같은 편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풋살 그러면 그 외부인들이랑 하는 거 거의 처음이었을 건데 네네. 어떤 활약을 좀 하다 오셨는지. 뭐 활약다운 활약은 못했습니다. 네. 기량을 다 펼치지 못했다. 네. 술병이 나서. 네, 아쉬웠고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다들 그래도 뭐 다행히 스코어가 2대2로 평화롭게 끝나서 또 평등하게 또 이제 네, 누군가가 이기면 이제 그게 또 이제 활동가들이 끝날 때까지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고 이게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 플로우가.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 이제 평화롭게 2대2로 끝났고 그러고 이제 워크숍들을 또 했는데 그게 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혼인 평등에 관련한 뭐 슬로건을 내놔라. 슬로건 공모전. 공모전은 아니야.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보는 그런 시간. 조별로 뭐 하는 시간. 그리고 첫날에 그것도 했었다. 영상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조원들끼리 좀 친해지라고 1분짜리 영상을 이제 만들기를 시켰어요. UCC 컨테스트 이런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각 조별로 뭐 유튜버가 있는 분들도 있었고. 진짜? 네. 그래서 뭐 재밌게 또 우리끼리 깔깔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활동가가 영상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하나하나 테스트였다. 그렇죠. 두 번째 날은 이제 뭐 모임을 또 따로 이제 다르게 배정을 했는데 이제 뭐 대구, 부산 이렇게 삼척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모아놓고 그 혼인평등에 관한 그 대상을 정해가지고 캠페인을 시작을 해라. 돈은 2,000만 원이다. 야.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할 거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그 캠페인 그 활동 계획 이거를 짜봐라. 이렇게. 이게 지금 근데 가상의 상황인 거야? 아니면 진짜로 준다는 거야? 가상의 상황이죠. 깜짝 놀랐네. 거기서 바로 그렇게 돈을 쏘면서 활동하라고 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이제 주제가 다 달랐어요.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해봐라. 아니면 노조를 대상으로 해봐라. 아니면 영화 쪽
영화 문화 쪽을 모아놓은 주호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설득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발표를 하고 또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이제 제일 활동가 최고의 활동가 조인지 왕 활동가이냐. 네, 그런 또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했지만 또 이제 또 보나마나 평화롭게 끝났겠죠. 근데 굉장히 아니었나요? 활동엔 진심이었나? 네, 활동엔 진심이었고 그래도 비교적으로 평화로웠던 게 그 막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뭐 나는 솔로 레즈비언 편을 만들겠다. 그 님 아니야? 님이 낸 아이디어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 조에 투표했죠. 당연히. 저거다. 내가 원하던 거다. 네. 저건데 저거. 근데 다행히 저희 조가 1등을 했거든요. 어떤 거였나요? 그거는 근데 그 대구의 무지개 인권연대이자 대구 키퍼의 조직위원장이신 배진교 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겁니다. 네. 진교 님이 이제 엄청 몰랐는데 그 정말 창의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완전 이제 타고난 활동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회의를 주도하시고 발표도 본인이 하시고 1등을 가져오셨다. 기세를 일단 휘어잡으셨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조가 됐으면은 논란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님들이 다룬 주제가 근데 이제 배진교님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진교님 1등. 네임들 설득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밌었겠어요. 같은 조에서 또 그렇게 계셨네. 또 진교님이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또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동양 아이가 이러면서 니 어느 동 사람이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요새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퀴어른의 또 따뜻함까지 느끼고 네, 보람찬 일정이셨겠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소감 나누기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것도 했다. 명랑 운동회. 운동회를 또 했어요? 네. 풋살이랑 명상 말고도 이제 따로. 그러니까 이제 풋살 한 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명상을 하거나 그냥 땡땡이 치고 잠을 잔 사람을 위해서 명랑 운동회를 또 연 거야. 그날 오후에. 그래가지고 막 약간 런닝맨에서 하는 것처럼 꽃갈 쓰고 모자 찾기 아니면 이제 빨간색 파란색 판 두고 누가 더 많이 뒤집었나 뭐 그런 거 하고 뭐 이어 달리기 하고 단체 줄넘기 하고 뭐 그랬습니다. 명랑 운동회란 점.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굴리고 술 먹이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아나질 않죠. 그러니까요. 완전 오장육부가 탈탈 털리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제 술 먹여놓고 일단 온몸에 땀을 또 쫙 빼게 만들고 또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활동가 뇌로 개조하는 작업을. 그렇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시험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굉장히 또 성장하고 오셨겠습니다. 앞으로의 강화된 홍해당의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그래 나는 분명 내가 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목은 이제 갔다. 그냥. 네네. 지금 계속해서 이번 방송에 좀 지은님의 헛기침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잘라내보겠지만 이렇게 계속 나와서는 제가 편집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섞여 들어갈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주에 방송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푹 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번 방송을 저희가 못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그 직장에서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돼서 그 날이 딱 겹쳐서 그래서 미처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지금 한 1, 2주 상관에 제주도부터 단양까지. 역마살이 있나 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님이 목이 가고 몸살이 난 것은 완전 필연적인 것이 결과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겠죠. 옆에서 듣고 있는 저도 뭐라 할 말이 없다. 맞아. 근데 지하다님도 그동안 바쁘게 살지 않았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님처럼 바쁘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저는 특별히 그런 출장 갈 일도 없고 그 지난 주말에 해인사 소리길이라고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 인근에 깔려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가야산을 오르는 게 전에 한번 지리산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약간 뽐뿌 와가지고 전국의 100대 명산을 정복해보자 뭐 이런 의지를 애인과 같이 불태웠었는데 제가 다리가 아작이 나는 바람에 지금 등산? 그것도 이제 높은 산을 오르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금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그 해인사가 그 가야산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야산을 가기는 가는데 오르진 않고 그 주변에 조성된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그 무장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조성된 길을 쭉 걷다 왔습니다. 길이는 제법 길어서 그래도 충분히 즐겼고 거기가 단풍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예요. 네, 홍류동 계곡이라고 거기 계곡을 따라 쫙 가는 길인데 그 계곡 양편에 단풍나무들이 쫙 다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단풍이 들면 빨갛게 물든 게 물에도 비치고 해서 홍류 그러니까 빨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런 어원을 가진 그런 계곡 옆을 걸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조금 단풍 절정에선 조금 지난 시즌이라 가지고 벌써 그래요? 많이 이제 그냥 단풍이 들었다가 그것이 이제 가을변에서 낙엽이 된 나무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엄청 시뻘건 단풍들이 여기저기 예쁘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단풍놀이를 한다는 목적은 달성을 하고 온 것 같네요. 완전 빨갛고 이쁘더라고요. 네, 그 부분만 사진에 올렸습니다. 그 단풍이 빨간색만인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변하는 과정에 이라서 그런 색깔인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노란색도 있고 시든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노랗게 변해가는 게 있고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이제 섞여 있는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그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색채적으로 잔뜩 즐기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밤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네네. 부산도 어제 그랬나요? 네, 어제 비가 좀 꽤 오더라고요. 비도 오고 바람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슨 태풍 온 것처럼 불더라고요. 계속 현관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그 센서 등이. 그 정도로 진짜 저희도 이제 저는 숙소에 있었는데 합천에 그 바깥에 뭐 날아가는 소리 이런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애인이 자꾸 자다가 깨가지고 차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차를 보러 나가려고 하는 거야. 한밤중에.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차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은 아니다. 그런데 막 어디서 뭐가 날아가서 차가 부서졌으면 어떡해 막 이런. 그게 걱정인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 밤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바람이 잠잠해지면 나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보험을 부르든가 하자. 그렇게 하고 했는데 다행히 별일 없었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는 길에도 계속 바람은 많이 불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네, 저는 겨울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제 그것이 좀 기대됩니다. 그런 상황. 단풍도 즐겼고 이제 겨울이 오라. 겨울이 이제 벌써 오는구나. 확 오지 않을까요? 항상 계절 변화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그러니까 저번 주말 사실 진짜 더웠거든요. 엄청 땀 뻘뻘 흘리고 막 반팔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어야 하나 뭘 걸쳐야 되나 뭐 이걸 계속 갈등해야 되는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좀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다들 지은님도 그렇고 지금 면역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면역력이 잘 챙겨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몸은 괜찮아요. 지금 목이 그냥 쉬어서 그렇지. 그래요? 네, 지금 눈빛도 지금 굉장히 희발이가 없다. 눈빛은 되게 풀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피로해 보이시고 이 스튜디오에 요즘 만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님이 계속 할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한 점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걱정이 된다. 안 그래도 지금 먹고는 있습니다. 보약을? 네. 소화기가 안 좋아서 먹고 있고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네. 그래도 저는 몸으로 오는 편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몸으로 안 오면 어디로 오나요? 이제 정신이 갈 수도 있는데.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퀴어의 숙명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높은 확률로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한쪽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맞아. 이제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프게 돼 있고 맞아. 정신이 아프면 또 몸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선행되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게 체질 차이지. 뭐가 망가지느냐의 차이지. 뭐 짜달 둘 다 중요하죠. 그래도 우리가 뭐 어쨌든 성향이 달라서 다행인 것 같아. 서로 둘 다 갤갤거리거나 이제 둘 다 이제 엎어져 있거나 이랬으면은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또 암울하게 방송을 진행하겠죠. 둘 다 동굴 목소리로 약간 새벽 방송처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언젠간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네. 하지만 뭐 컨디션 관리 힘씁시다. 네. 예. 그런 날들도 우리는 뭐 잘 지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벌써 38회예요. 네. 저희가 항상 시작 전에 우리가 이거 파일 이름을 정하고 이제 녹음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38회를 찍는데 이게 물론 누적된 회차라 가지고 앞에 내가 37을 찍고 36을 찍었겠지만 새삼스럽게 우리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38회 주제도 굉장히 뜻깊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또 뮤지션을 모셨죠. 네네, 뮤지션 진짜 대천재 뮤지션을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윤님은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니까 네. 이쯤에서 집에 보내드리고 저는 그냥 이제 그 뮤지션님을 모셔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럼 지하다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지금 지윤님은 퇴근하셨고요. 네, 좀 쉬셔야 되니까 일찍 퇴근을 보내드렸고 오늘 게스트로 모실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데 네, 오늘 주제는 천재 뮤지션 전인님의 음악 세계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월 4일 토요일 18시에 신곡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를 발표한 전인님의 컴백 스페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곡이 3분 41초의 진짜 어마어마한 명곡입니다. 네, 요 곡을 출시하신 뮤지션 전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인입니다. 네, 전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하다님. 네. 말로만 들었는데 예. 네,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멀끔하시고 말도 재치 있으시고 진행도 마치 키역의 유재석 같아요. 방금 오셨는데 그렇게 저를 또 이제 호평해 주시고 평소에 저희 방송을 좀 들으셨나요, 전인님은? 예, 그럼요. 모든 걸 빠지지 않고 다 듣고 있고. 네. 영광입니다. 네. 지하다님 오늘 굉장히 약간 이선희 같으시다. 이상은 같으시다. 또 이제 뮤지션이시니까 또 이제 아는 뮤지션으로 또 저를 표현해 주시고 네. 어떤 말씀도 다 영광입니다. 오늘 전인님을 모시고 음악 토크를 좀 해볼 건데 저희가 또 오랜만에 교양 방송 재질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인님이 그 이번에 신곡을 내셨는데 발표하신 곡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표하신 곡이 한 곡 있고 이번에 두 번째 싱글을 내신 건데. 네. 네네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네네. 저는 팬이라니까요. 오는 길에 전인님의 노래 계속 들으면서 왔거든요. 두 개밖에 없는데 뭐 계속 반복 재생했었어야 되겠네. 두 곡 스밍 계속 돌리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알려져 있는 전인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음악가가 되셨는지, 네,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나 뭐 이런 것이 있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 근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정할게요. 아니 왜 본인을 그렇게 후려치세요? 알려질 사람들한테는 알려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의 이제 갓 데뷔한 그런 신인의 마음이라서 겸손하셔. 뭐 아직은 그렇고요. 네. 뭐 언제부터 음악을 했는지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초등학교 때 성악을 조금 했습니다. 네. 베이스에 성악이 있으셨어요, 전인님. 네. 그것은 어떻게 뭐 부모님의 권유였나요? 아니면 본인이 좀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부모님의 강요였죠. 부모님의 강요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학구열이 부모님이 굉장히 높으셔서 그 사교육을 엄청나게 받았고 일찍 잠을 못 자고 9시, 10시까지 이제 학원을 다니는 그런 사교육 기제였습니다. 그 사교육이 그냥
일반 학교 공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체능 쪽까지 네. 이렇게 다 챙기셨나 보네요. 네. 문무를 겸비한 인재가 되어라 약간 그런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성악을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몇 살까지? 아니 2년 했나? 네. 근데 그 성악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맨날 울었고 맨날 이제 쫑알이 맞고 체벌까지. 네, 완전 스파르타로. 네, 그렇게 하는 쌤으로 유명했고 또 굉장히 실력이 있으셔서 그 왜 어린이 뭐 동료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KBS 합창단 이런 거 이제를 배출하고 방송에 이제 내보내는 걸로 엄청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스파르타식이었죠. 그 주로 그러면 그 어린이 성악 공부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떤 노래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아는 그런 동료들을 부릅니다. 진짜 어린이들이 동료대에 나와서 부르는 그런 네네. 노래들. 그 정은지 씨도 그렇고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와 그 르세라핌의 김채원 씨도 이제 그런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아, 뮤지션 엘리트 코스 같은 거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까지는 못 갔어요. 이제 거기를 가려면 조금 더 이제 선생님께 더 많은 레슨을 받고 좀 눈에 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성악 레슨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냥 요 정도. 네. 그러면 그건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울었죠. 맨날 맞고 맨날 혼나고 가기 싫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맨날 혼나고 울어놓고 중학교 때는 밴드부에 갔습니다. 아, 그 성악은 그만뒀지만 음악 자체가 싫어지신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뭐 SG 워너비나 그 시절이군요. 네, 그 뭐 버즈의 노래를 좀 굉장히 즐겨 들었고 그때쯤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가면 애들은 다 가비 엔제이, 시아 이런 거 여자 가수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맨날 SG 워너비 노래만 부르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얘네들이랑 내가 뭔가 좀 다르구나. 아, 선곡에서부터 약간 네. 나의 퀴어성을 깨닫는 그쵸. 계기가 됐다. 네, 그런 걸 좀 그때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밴드부에 갔어요. 그 동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밴드를 결성하신 거예요? 아,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보컬 자리를 쟁취를 했고 어릴 때부터 어쨌든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쟁취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가창 시험에서 1등을 했지 뭐예요. 전교 1등. 맙소사. 네, 만점을 받아가지고. 이야, 네. 진짜 흠잡을 것이 없는 음악 선생님이 듣기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 제가 그 음악쌤, 미술쌤, 체육쌤들이 다 저를 좋아했어요. 아, 너 다 잘해서? 네. 야. 제가 반 1등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학교 때는 근데 다른 반의 1, 2등 애들은 다 이제 국영수를 잘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영수는 약간 평균 정도로 하고 이제 걔네들이 소홀히 하는 예체능에서 전교 1등, 1등, 1등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를 내다 보니까 이제 전교권에 들게 된 그런 완전 이제 거꾸로 된 아니 뭐 케이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예체능 전부를 섞어냈다는 게 굉장한데요. 그쵸. 그러면은 그 밴드 활동을 했으면은 님은 보컬을 하셨고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하나씩 악기를 잡고 이제 풀 밴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지도 교사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그 기타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드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학예회나 이런 데 무대에도 서고 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아, 그때 완전 부치 같은 노래를 불렀죠. CN블루의 사랑빛. 솔직히 CN블루 아니면 FT 아일랜드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는 이제 그때는 약간 FT가 지고 CN블루가 이제 완전 뜨던 시기였어서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선곡을 본인이 이제 주장하신 건지 아니면 뭐 내부 투표를 통해서 정해진 건지. 사실 굉장히 이제 초보 밴드였기 때문에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곡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주를 합주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랑빛이랑 바람아 멈추어다오 아세요? 몰라요. 바람아 이게 누구 노래더라?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추어다. 네. 그게 그 두 개를 불렀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뒤집어졌죠. 네. 그 맛을 딱 보고 이제 뮤지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완전 네.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때 심지어 사랑빛은 제가 통기타를 조금 연습해서 이렇게 연주까지 치면서 불렀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퀴어 짓을 시작했던 것.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네. 진짜 전형적인 밴드레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중학교에선 그렇게 밴드 동아리를 하시고, 네, 고등학교 가셔서는 거기서 밴드부를 하셨나요? 거기는 밴드가 없어서 그냥 친구랑 같이 다른 과 친구랑 같이 둘이서 어쿠스틱 밴드를 결성을 해서 버스커 같은 건가요? 네.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은 10cm가 이제 갓 아메리카노를 내서 완전 뒤집어졌던 그런 시기였고 버스커가 슈퍼스타 K2였나? 거기 나와서 이제 2등을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K-팝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음악적 소양을 키워오셨다. 네, 맞습니다. 베이스는 어쨌든 K-팝이다, 그죠? 그럼요. 그 시절의 K-팝들. 네, 그 시절의 팝과 K-팝이죠. 밴드 사운드들, 어쿠스틱 사운드들. 그리고 이제 동인녀가 추천해준 그런 J-팝들. 동인녀 친구들이 추천해준 그 아마 애니메이션 그렇죠. OST 쪽에 네. 이제 레드임프스, J-락들. 네. 그래서 이제 폭넓은 이제 음악적인 어떤 분야를 폭넓게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시기가 되셨겠네요, 그때는. 네. 그럼 그때 경험이 아무래도 지금의 전인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후도 그럼 계속 음악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졸업하자마자 계속 하셨었나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20대 초중반까지는 계속 나름의 음악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같이 밴드를 결성한 고등학교 친구랑 그 둘만 부산에 남게 되고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고 저희 둘만 이제 고등학교 때 띵가띵가 놀았던 벌로 부산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음악 활동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각자 원하는 것이 좀 달라져서 이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죠. 솔로로 각자 가도록 하자. 네, 그 친구는 이제 다른 밴드에 이제 세션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친구가 워낙 실력이 좋았어요. 그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핑거링이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뜯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진짜. 맞아. 그리고 걔는 심지어 피아노도 이제 다 수준급으로 치고 화성악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악기를 전혀 못 다루거든요. 어릴 때 피아노, 클라리넷 엄마가 좀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흉내는 내는데 이걸 치거나 작곡에 활용을 하거나 그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흥얼거리는 거를 이 친구한테 들려주면 이 친구는 코드랑 멜로디 이거를 작곡을 그냥 바로 쳐주는 거예요. 약간 그거네, 비틀즈의 존 레논 스타일이랑 폴 맥카트니. 네,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박진영과 방시혁 네. 관계처럼 약간 그런 관계였죠. 본인이 박진영? 네, 박진영이 시혁아 띡 말고 띡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알아듣고 이제 딱 음악적으로 딱 적용하고. 네. 그런 동료를 잃는 경험은 상실감이 굉장히 컸겠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지어 그 밴드 이름이 이니하니였거든요. 본인이 네. 이니. 네. 그 친구가 하니 이렇게 해서 지금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어요. 네. 그때 그 친구랑 같이 작곡했던 엄청 풋풋한 노래들이 17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의 그때 감성이 녹아있고 폭풍 같은 그 시절에 네, 그 시절 진짜 배설하듯이 곡을 써냈던 곡들이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의 관계도 그렇고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분이랑 같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서 혼자서
그 음악을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언제쯤부터셨던 거예요? 계속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 네. 그래서 뭐 혼자서 음악 활동을 계속 해왔다기보다는 그 뒤로는 사실 없었어요. 딱 휴지기가 되어버린.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때까지 만든 노래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좀 어쨌든 나의 20대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이것들을 정리해야겠다. 내가 만든 음악들을 글을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싱글 전화줘서 고마워를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가 그러면 이 전화줘서 고마워가 전희님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디지털 싱글이잖아요. 네. 이 곡이 그럼 그 시절 10대 시절에 만들어진 곡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니하니 시절인가요? 네. 그때 그 곡은 사실 딱 20살 때 만든 노래이긴 한데 어쨌든 그 시기에 걸쳐져 있죠. 그 여러 곡을 만드셨을 건데 그 혹시 그때 만들었던 곡이 총 몇 곡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이 노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 한 70곡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럼 그 70곡 중에 전화줘서 고마워를 이 정리하는 어떤 대표적인 한 곡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왜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다른 노래들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그 다른 것들은 그럼 어떤 점에서 좀 미숙함이 더 느껴져서 아니면 어떤 거기 녹아있는 정서를 본인이 지금의 이제 성인이 된 본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쪽인가요? 둘 다죠. 둘 다죠. 미숙하고 참을 수 없어서. 그 정서를 참을 수도 없고 그 테크닉도 참을 수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한 10년,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음악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그때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노래는 아무래도 버스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전화줘서 고마워에 실제로 버스커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가사 중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 역사들이 또 녹아있는 그런 곡이네. 그래서 지금 들으면 좀 유치하고 좀 동료 같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편곡을 잘하면 뭐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좀 듣기 힘들더라고요. 본인이 이걸 다시 재작업을 하려고 듣기만 해도 그 단계에서 이미 좀 그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심지어 그때 이제 랩을 한 게 있거든요. 랩송도 있어요? 네, 노래 한 구절 들어가고 1절 랩하고 또 브릿지 들어가고 뭐 약간 이런 에픽하이 스타일. 네,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 랩을 내가 진짜 듣는데 미치겠는 거야. 어떤 점이 그 래핑하는 자신이 아니면 그 랩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둘 다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때 랩을 녹음을 했는데 이걸 약간 데모 CD처럼 이제 쫙 녹음을 해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때는 무슨 깡으로 녹음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 데모로 보존하고 있는 음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만드신 노래를 그 학교의 대중 앞에서 공개를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 심지어 고3이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 이제 오늘 석식 시간에 테니스장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앰프 하나 놔두고 버스킹을 거기서 그냥 거기서 이제 버스킹을 했었죠. 짜릿한 경험이었겠네요. 완전 그때가 황금기였습니다. 또 여고생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렇죠. 그렇게 테니스장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학교는 기숙사도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경비실 위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반항적이다. 반항적이지. 완전 존레논이지. 완전 이반지하지. 완전 이매진이다. 그 위에서 이제 그냥 밤에 이제 산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연주를 하면은 창문 밖으로 이제 학우들이 내다보는 거예요. 1, 2, 3학년 전교생들이. 동경의 눈빛을 담아서 또. 여고였으니까 얼마나 짜릿했겠어. 그런 이제 자존감 충만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근데 또 이제 그런 학우들의 열화 같은 반응이 전희님의 음악 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또 다음 곡 만들어야지, 또 다음 공연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저의 그 동기부여와 저랑 같이 활동했던 기타를 치는 친구의 동기부여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어떤 동기로 하였나요? 그 친구는 그냥 음악적 동기로 했겠죠. 순수하게 음악이 하고 싶었고 전희님은 여자한테 인기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 수단으로서 음악을 선택한 것이고 완전 미쳐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근데 뭐 특별히 활동하는데 뭐 메이저 데뷔를 한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마찰이 있었나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친구는 또 좀 크리스천이고 제가 20살 때부터 또 퀴어 활동가로 또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엇갈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랑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서로 이제 봐줄 수 있는 그런 건 있었는데 사실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들어간 밴드에서 제 노래로 이제 앨범을 낸 거예요. 사실 앨범을 내기 직전에 이제 발매를 하는 상황에서 녹음도 다 하고 이제 발매하는 그 중간 시점에 나 이 밴드에서 우리 노래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알리더라고요. 통보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작곡에 나 그동안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냐? 그러게. 작사 작곡에 내 이름은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완전 벙찌더라고요. 얘기를 안 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밴드원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이게 내 곡이다 하고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제 곡이니까 이걸로 하시죠. 약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욕구랑 또 사실은 우리가 같이 작업한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 이게 네 거고 내 거고 이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만들었지 않나? 약간 그런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리까리하면 공동 작업물이니까 어쨌든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사실 부분을... 뭐 조금이라도 언지를 줬으면 뭐 이런 불상사가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전희님은 통보 받으신 입장에서 그럼 그걸 좀 어떻게 해결은 잘 되셨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실망스러운 대처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제 결과적으로 아예 빠이빠이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되었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동안 정말 손발을 잃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목소리밖에 없어 이런 느낌. 나는 목소리밖에 없고 진짜 뭐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는데 나의 앞으로의 음악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당황하던 시기가 있으셨다. 그랬던 것 같네요. 전희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또 닉네임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 음악 활동은 왜 본명인 전인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에는 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내 이름이 전인이니까 하고 그냥 심플하게 전인으로 가기로 한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심플하게 전인으로 가자. 네. 사실 뭐 새로운 예명을 지을까? 아니면 지읒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지읒으로 갈까? 네. 또 지읒님이랑 겹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나 자신으로 가자 하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네요. 그게 되게 멋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해가지고 그 멋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이 본명 자체가 조금 예명 같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네, 맞아요. 제가 온전전에 참을인이거든요. 한자 풀이를 하면 네네. 그래서 온전히 참는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굉장히 활동가스럽죠. 진짜 활동가고 진짜 퀴어 활동가다운 그런 네이밍을 부모로부터 받으셨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전청조 씨와 같은 성씨입니다. 지금까지 본관까지 같은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본관이 다른 게 5개가 있거든요. 온전전 씨가. 그래서 5분의 1 확률로 같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10대,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작업하셨던 곡을 좀 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제 전화 줘서 고마워를 정식 발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번에 신곡이 또 나왔잖아요. 네. 네, 요 곡은 제가 알기로는 그 10대 때 만들었던 곡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곡을 작업을 하셨던 건데, 네. 네, 요 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쉬고 광고 듣고 나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아,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지 퀴어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지 퀴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홍예당 임박한 이벤트들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퀴어 기획자 양성과정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달은 11월 10일, 24일 저녁에 퀴어 영화 오마카세라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셰프 역할을 맡으신 어떤 진행자분이 고르신 퀴어 영화를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감상하고 뭐 시간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지난 첫 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를 틀기 전에 그 두근두근함과 그 영화가 발표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탄식, 좋아서 하는 탄식과 이거 봤는데 하는 탄식 그것이 섞여서 들리는 게 또 굉장히 재밌었고 보는 것도 이제 같이 보면서 반응하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고 좀 색다른 이제 퀴어 영화를 그 퀴어들과 함께 감상하는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자유독서 모임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캘린더에 확정되지 않은 이벤트가 하나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는 차차 정해지면 확정되면은 그때 새로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홍예당이 그 책방지기님이 출장이 좀 있으셔가지고 휴무하게 되는 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방 방문하실 분들은 요 인스타그램 참고하셔가지고 방문 시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예당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희님도. 그리고 저희가 홍예당 광고에 앞서서 뭐 이제 시키지 광고를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 음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에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광고거든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 멘트 중에 보면 뭐 5,000원부터 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아무것도 없더만요.
예, 예리하신 지적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기는 한데 요것을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진 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좀 조속하게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광고주분들이 보시고 고르실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지 고르실 수 있도록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희님과 함께 음악 토크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반부에는 이제 전희님의 전반적인 그 음악 활동의 백그라운드, 역사를 좀 되짚어봤다면 후반부는 역시 이번에 나온 신곡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파볼 생각인데요.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아무 여자를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냐. 서울 여자면 나쁘다 그런 말도 아냐. 눈 깜짝하면 고배여 간다. 너무 옛날 말이지. 안쓰러워. 너도 사랑받을 자격 있는데 그런 대우받을 필요 없는데 왜 널 깎아내려. 왜 자꾸 잊어봐. 그럴 거면 차라리 가지 말라 했겠지. 아플 거면 떠날 널 어떻게든 잡았지. 마음이 안 좋다. 마음이 안 좋다. 보려니 그렇다. 봐야만 하니까. 서울 여자를 사랑해선 안 돼. 서울 여자를 사랑해선 안 돼. 서울 여자를 사랑해선 안 돼.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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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도 돼. 안 해도 돼. 사랑 일단은 그 자켓 사진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전화줘서 고마워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심플한 디지털 이미지로 되게 미니멀리즘을 약간 지향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 앨범 아트를 정하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레트로한 그런 색감의 정면 승부 사진, 본인 사진을 전면에 내시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의 컨셉이 멜빵을 한 세미정장에 부산부치가 오뎅을 뜯고 있는 굉장히 진짜 그 이반지아님이 언급하셨다시피 굉장히 정면 승부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런 컨셉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설정하신 그 의도가 분명하게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개킹 받을 수 있을까? 킹 받는 것을 약간 목적으로 삼으셨던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 제목이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이니까 그리고 저는 또 부산 여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산 부치의 면모를 자켓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킹 받는 방향으로. 네, 그거를 이제 그 상징을 부산 오뎅, 부산 어묵으로 가지고 간 것이고요. 그 약간 아저씨 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미정장을 입었습니다. 그 멜빵을 하셨잖아요. 네. 벨트가 아니고 멜빵이면 진짜 본격적인 어떤 부치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의상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전청조처럼 3피스 수트를 입을지, 나비 넥타이를 할지, 그냥 넥타이를 할지. 어떻게 하면 과해 보일까에 약간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조금 이 새끼 신경 썼구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평범한 전청조가 아닐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했던 건데요. 근데 그 멜빵의 선택이 저는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3피스? 물론 그것도
어떤 부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착장이긴 하지만 네. 멜빵? 이거 진짜 그 레트로한 느낌과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본격적인 그런 느낌이 더 든단 말이죠. 사실은 멜빵을 선택한 건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우연에 가깝습니다. 어떤 우연인가요? 얻어 걸린 그런 느낌입니다. 평소에 멜빵을 좀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평소에 네. 좀 벨트를 안 하시고 멜빵을 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했네요. 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반지아님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좀 그 앨범 자켓을 찍는 게 그 이전인가 이후인가 뭐 그 전후쯤이셨네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멜빵이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고 간 것 같네요. 이반지아님이 개킹 받으셨다면 그거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셨겠어요. 네. 이거는 킹 받겠다는 그 목적에 네. 완전 100% 달성한 것이 100%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쓰리피스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저도. 네. 근데 쓰리피스가 좀 뭐래지 이미 소비가 많이 됐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드래킹 콘테스트나 이제 윤김명호 씨나 뭐 그리고 이제 전청수 씨도 이미 소비를 하셔서 내가 그들 중 하나 약간 번듯하게 꾸미놨던 부츠의 착장을 딱 떠올리게 하는 네. 그게 쓰리피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진부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사실 진부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냥 멜빵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냥 요 정도. 네. 그리고 조금 어쨌든 그 장소가 포장마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흐트러진 모습. 그러니까 위에 자켓을 입지 않은 그 부분에서 네. 이제 멜빵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조금 이제 지쳤고 흐트러진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도구로서 또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요? 네, 그런 어떤 지친 부츠의 아우라, 네, 그것을 극대화한 어떤 아이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면밀하게 의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 진짜 꿈보다 네네네네. 해보이신데. 네. 근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저는 더 천재적인 것 같거든요. 심지어 그 촬영 장소에 자켓도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다른 B컷 사진을 보시면은 자켓을 뭐 들고 찍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자켓을 입으니까 진짜 너무 대만 부치 같은 거야. 미치겠는 거야, 내 자신이. 그 전희님께서 지향하신 어떤 그 방향과 좀 다르게 자꾸 찍혀서. 네. 대만 부치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부치가 되고 싶었다. 네. 네. 그런 의도는 굉장히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촬영 장소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장소 그 로케이션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도 어떤 뭐 정해진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이 앨범 자켓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컨셉에 대한 생각도 같이. 포차의 지친 부치. 네. 오뎅을 뭐 먹는 것까지. 네. 역시 그 부산은 오뎅이기 때문일까요? 네. 오뎅하면 부산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약간 부산역이랑 관련된 장소. 이런 느낌도 들고 가고 싶었어요. 갓 이제 서울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 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부산대나 서면에서 찍지 않고 남포동에서 찍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포동의 포차와 또 이제 그런 일반적인 진짜 부산 중심지의 포차는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 촬영을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하셨는데 앨범 아트 같은 경우에 그 촬영 현장에서 어떤 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지인들에게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반응들이 있으셨다면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그때 앨범 자켓을 찍을 때의 그 계절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날씨에 남포동 길바닥을 이제 그 수트 정장을 착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부치가 있다. 거기서 굉장히 주목도가 있었죠. 진짜 프로다. 네. 그리고 이 사진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분들이 제가 좀 오래 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봐오던 분들인데
좀 일찍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덜 더울 때. 아니요, 이분들이 덜 유명할 때. 가격이 생각보다 좀 셌어요. 네. 되게 현실적인 어떤 가격 책정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포차도 섭외를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도 사실은 그 분들에 의해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할머님이 프로셨다. 그 할머님은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그 포차를 운영하시는 분이신 건가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그런 촬영에도 이제 협조를 해주시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사진에 걸리면 좋아하시는. 마음껏 찍어도 된다. 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나도 좀 나오나? 이런 거. 뭐 그렇게 하시는. 그럼 그날 그 포차에서 실제로 오뎅을 몇 개 드셨나요? 오뎅 한 2개 먹은 것 같네요. 실제로 지금 뜯고 있는 그 오뎅 다 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개째는 이제 같이 온 친구한테 주고 막 그랬는데. 그날 실제로 뭘 많이 먹었어요. 군만두 먹고 그 우동도 먹고. 실제로 그냥 다 드셨네요. 네네네. 그 음식값도 다 촬영비에 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희님이 그냥 식사하시는 그냥 그 모습을 찍은 스틸컷 같은 먹방이었죠. 스냅샷 같은 거였네요. 진실된 어떤 스냅샷이었다. 그래서 빅컷을 보면 좀 굉장히 좀 컨셉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뎅을 먹는 사진이 있고 우동을 먹는 사진이 있고 최민식처럼 군만두를 먹는 사진이 있고 그리고 남포동 길거리에서 이제 뒷모습을 찍은 게 있고 그리고 약간 꾸부처럼 입고 여름 옷을 입고 뭐 점프하거나 뭐 포즈를 취하거나 이런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촬영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든 뽕을 뽑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최대한 이제 양으로 결과물을 많이 남겨주신 거네요. 그쪽 스튜디오 측에서. 그때 그 이반지아님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된 3장의 사진은 그럼 진짜 최종 라인업인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부터 오뎅의 컨셉을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2 사진이 조금 잘 나와서 생각보다 잘 나와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반지아님이 딱 이제 정해주셨죠. 간파를 하셨네. 네. 니 이거 2개는 잘 나와서 보낸 거고 이걸로 하려고 보냈지? 라는 느낌으로. 그럼 네가 만약에 정면 승부를 하려면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하셔서 그 말을 듣고 딱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앨범 아트에서 주목했던 점이 맨 왼쪽 귀퉁이에 적혀있는 홍예 레코드라는 문구와 그 귀여운 로고를 발견하였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아는 그 홍예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레이블이 우연히 홍예 레코드신 건지. 이게 중요한 얘기를 미처 못 드렸네요. 이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라는 이 노래를 제가 만들게 된 배경에는 홍예 작곡 교실이 있습니다. 2022년에 진행했던 권눈썸님과 이제 함께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제가 만든 노래고 그래서 좀 홍예당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노래는 홍예당에서 탄생한 노래니까 그런 메시지를 좀 넣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어떤 음반사 레이블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혹시나 이제 홍예 작곡교실 시즌2가 진행이 되거나 혹은 그때 만들었던 노래들이 저처럼 이렇게 음악 활동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또 홍예 레코드 이 소속사, 기획사를 쓰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가 첫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그때 또 다른 수료생분들도 곡을 다 하나씩 만드셨었잖아요. 그분들도 혹시 이제 정식으로 곡을 발표하게 되면 홍예 레코드 명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분들 자유지만. 그죠. 어디 한 구석에 새겨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다른 기획사입니다. 본인 기획사가 있으세요? 기획사가 아니고 다른 레이블 소속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앨범을 낼 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소속하는 곳을 적는 분도 있고 저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내는 분도 있는데 홍예 레코드 자체는 페이퍼 컴퍼니고 실제로는
제가 같이 작곡한 작곡가님, 프로듀서님이 있는 소속사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 홍예 작곡교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그 권눈썹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곡을 하나하나 만들어 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 이 주제로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셨던 건지 아니면 만들다 보니까 아, 이 곡에 이런 가사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서울로 올라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를 생각이 있었고 그때 홍예 작곡 교실에서 제가 한 3개 정도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와. 근데 제일 괜찮은 거? 그러니까 퀴어 작곡 교실이니까 좀 퀴어가 드러나는 걸로 이제 내가 작업 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울 여자가 골라진 것 같습니다. 다른 2곡은 하나는 그 홍예당 로고송. 이것도 궁금한데요? 홍예당 로고송.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이건 비공개로 드실 건가요? 아니요. 이건 그때 지하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하다님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그때 잠깐 들었던 그건가요? 네네.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뭐 3개까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아무튼 그렇긴 해요. 네, 나머지 한 곡은 그럼 어떤 건가요? 나머지 한 곡은 그냥 러브송. 네. 그냥 되게 정직한 러브송이었던 건가요? 그래서 뭐 좋기는 한데 그냥 뭐 큰 의미가 발생하지는 않는 서울 여자만큼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만큼 아이코닉하진 않다라는 생각에 서울 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출시된 게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저녁 6시였잖아요. 네.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돌려드렸는지 몰라요. 네, 여기 스튜디오에 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돌려드리면서 왔거든요. 네, 오늘 또 이제 아티스트님을 모시고 직접 대화를 또 나누고 할 거니까 이 곡의 어떤 속속들이까지 제가 다 꼭꼭 씹어 먹으려고 열심히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좀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접한 게 그 가사집으로 봤어요. 저는 이제 홍예 작곡교실 발표회에 참석을 못해서 그 노래를 발표하는 첫 자리에는 가지 못해서 곡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고 그 홍예 작곡교실이 끝나고 이제 그 A3 사이즈인가요? 그걸로 이제 전체 수료생분들의 작품의 가사를 실어 놓은 가사집을 배포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보고 거기서 이제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라는 엄청난 제목의 곡이 실려 있는 걸 거기서 보고 그 가사를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전희님 작품이란 것만 알고 본 상태에서는 그 가사집의 가사만 읽었을 때는 되게 개구지고 밝은 포크송 같은 걸 상상했어요. 약간 놀리는 느낌의. 서울 여자랑 그렇게 됐대요. 왜 서울 여자를 만났대요?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좀 왜냐면 이제 전화줘서 고마워 같은 경우에도 좀 밝은 느낌의 통통 튀는 시티팝? 네, 계통의 물론 그것도 내용이 그렇게 썩 해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설레고 밝은 느낌의 곡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희님의 평소 이제 행실이나 행동이나 행실 행실이라고 했다가 행실 논란 행실이라고 했다가 행동으로 바꿨어 급하게 그러니까 평소 이제 성격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거나 이런 게 유쾌하시니까 그런 것이 묻어난 약간 좀 개구지고 밝은 곡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 실제로 들어본 게 작년 연말 그 카페 소주라고 이제 카페 소수와 이제 비건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같이 했던 팝업 스토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술집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프닝 공연이랄까요? 네, 그걸로 그 전희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노래를 처음으로 거기서 부르셔서 그걸 들었었던 게 첫 리스닝이거든요. 저에게는. 네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처음 들으셨구나. 그때 처음 들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또 다른 음률의 곡이라 가지고 실제로는 약간 힙합 R&B 네 계통의 그 약간 중간에 굉장히
그 라임을 또 맞춰 놓으신 부분이 네. 굉장해가지고 싱잉랩 같이 들리는 맞아요. 부분도 있고. 약간의 트랩이 섞여있긴 하죠. 네네네. 또 그 언어 유희를 또 100분 활용하신. 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그루브한 어떤 선율에 맞춰서 또 약간 서정적으로 깔리니까 굉장히 반전이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네네. 그 전화줘서 고마워를 상상했는데 이 실체를 까보니까 전화줘서 고마워의 화자가 약간 흑화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전화줘서 고마워랑 서울여자는 1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전화줘서 고마워 사실 20대 초반에 만들어진 노래라는 좀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간극이 좀 비교적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사람이 좀 밝을 때 네. 썼던 노래. 그쵸. 이번 곡은 좀 세상의 풍파를 받을 대로 받고 달아서 약간 지쳐 쓰러져서. 근데 사실 그게 뭐 이게 뭐 본인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서울 여자를 만나본 적은 없다. 네. 부산 여자, 경상도 여자만 좋아하고 아니죠, 사실은.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퀴어 셀럽들은 서울 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분들을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여자를 모두가 좋아해. 사실은 모두가 좋아하는 게 서울 여자인 거예요. 약간 한국 퀴어판에서 뭐 이건 퀴어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지만은 서울이랑 비서울은 어떤 지정학적인 유불리가 완전 확실하잖아요. 퀴어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람 숫자에서 비롯된 그 문화적, 인적 자원의 격차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해서 이 노래 안에 그게 되게 그 한이 응축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듣거든요. 스포티파이에도 딱 시간 맞춰서 올라왔더라고요. 전인님의 신곡이.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스포티파이에다 제가 서울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이란 과연 우리네 노래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을 타자화한 유일한 케이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이제 각자 서울에 살면서 뭐 서울의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혼자 우수에 젖어 있거나 그치, 뭐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여자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쓸쓸한 서울, 차가운 서울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서울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울을 언급할 때 완전 타자화 해가지고 서울 여자로 대상화를 완전 딱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부산 사람으로서는 좀 통쾌한 부분이었다. 이런 노래가 나와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서울 여자들이 듣기에는 가슴 철렁할 노래죠. 찔려봐라 여러분들. 지하다님한테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활동가대회 갔을 때도 아니 왜 서울 여자 전희님도 활동가대회 가셨었어요? 네. 아까 저희 지윤님도 가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만나셨겠네. 그래서 서울 여자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왜 이렇게 서울 여자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여자를 어떻게 안 사랑하겠냐고. 서울 여자를 사랑 안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납득하고 만족하던가요? 예. 또 이제 여성을 기쁘게 하고 오셨네요. 그랬답니다. 네. 이 가사가 또 되게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옥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이 가사를 또 곱씹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희님께서 부르는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서 들어봤거든요. 네. 이 가사 중에 마음이 안 좋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안 좋다 하는 부분이 저는 사투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네. 모리님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미 그 피드백을 받으셨군요. 저는 역시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 나 사투리를 일부러 넣으려고 하지 않았고 일부러 다 표준어로 하려고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 다 표준어죠. 그렇죠. 네, 여기 사투리가 사실 전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는데 그 마음이 안 좋다 할 때 다를 딱 끊어버리는 그거 있잖아요. 다 하고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아무튼 그 어떤 호흡 같은 게 억양도 그렇고 그 거기서 음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그 어떤 호흡이요. 이게 그 서울 표준어의 호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안 좋다 할 때 마음이 안 좋다 이런 느낌. 마음이 안 좋다. 네, 모리님은 조의 그 발음을 지적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좋다.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쥐으시구나. 별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여기 안 좋다 할 때 그 호흡. 네,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마 근데 다른 부분에도 좀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사투리만 계속 써오다 보니까 사투리 네이티브시니까 그게 묻어났다. 그게 이제 사투리인지 모르고 하는 겨. 노래에서도 드러난다. 그 부분을 나름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네, 그 부분을 최대한 없애려고 작곡가님이랑 둘이서 머리 맞대고 이렇게 했는데 노래에서 사투리를 지우려는 작업을 했는데 근데 둘 다 부산 사람이니까 뭘 알겠어.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이 남아 있는 게 저는 이 노래를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뭐 제목이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니까 다행히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파트가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더 마음에 와닿고 진짜 친구한테 야 마음이 안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볼라니까 짠하다 이런 느낌의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한 줄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을 부를 때 좀 그 감정이입을 엄청 신경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본인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계속 의욕을 멈출 수가 없는 게 보통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남한테 하면서 이거 사실 내 친구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닌가. 괜히 이제 거리를 두고 이 화자를 이런 일을 서울 여자에게 나쁜 짓을 당한 사람의 친구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논란을 종결하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응축해서 정리한 연구자에 가까운 스탠스이고 약간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셔서 그 의미가 있는 작업인 거죠. 혹시 이 노래를 이 노래 모티프가 된 그 친구분들에게 들려주셨나요? 네네. 그럼요. 그분들 어떤 감상을 보내주셨나요? 멱살 잡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요.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두 분이시군요. 네. 죄송. 자를까? 굉장히 즐겨주셨고 뭐 두 분이라 하면은 뭐 누군지 모를 거죠.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 거. 괜히 전인님만 지금 찔려 하는 거죠. 네, 뭐 그렇죠. 한 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진짜 이런 딱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으셔서 거기서 이제 출발한 그 관찰자로서의 곡이다. 철저히 내 경험은 아니고. 심지어 지금도 서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울 여자와. 그래서 저한테 서울 여자 이나 내가 서울 여자 만나봤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나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요. 이 노래가 또 정말로 진짜 모든 서울 여자분들을 싸잡아서 진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이 가사 중에 그 1절이나 2절이나 끝날 때 서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돼,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라고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도 돼라고 해버리신단 말이죠.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니? 내가 뭐라고 니한테 되냐 안 되냐라고 얘기하겠니? 약간 그런 체념의 정서가 담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안 돼도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라인 맞추기 아니죠. 그냥 머리 좀 쓴 거죠. 이번 앞지의 말씀처럼 그냥 머리 좀 쓴 겁니다. 약간 기교다 그냥. 예. 어떤 이 리듬을 살리기 위한 기교였다. 그럼요. 저는 어떤 굉장히 의미적인 반전이 있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근데 사투리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안 돼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안 돼도 돼? 아닌가? 모르겠네. 저도 부산 사람을 잘 모르겠네. 우리 둘이서 뭘 알겠어. 그죠. 표준어 검증을 우리끼리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쵸. 네네네. 혹시 뭐 듣고 계시다면 서울 여자가 듣고 있다면 어떤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그 노래에서 철저히 대성화되고 있는 서울 여자들. 그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지방 여자들을 만나다 팽한 당신들. 이 노래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그들이 어떤 그림으로 떠올랐는가. 그 피드백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다 사랑이고. 그렇죠. 그 미워할 힘이 있어야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은 그리고 다 사랑입니다. 왜 밉게 되었는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네네. 그리고 이 가사 중에 그걸 뭐라고 하죠? 뒤에 브릿지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시골지, 서울지 요 은유가 또 언급이 된단 말이죠. 네네. 저희가 또 이제 시골지 키웠지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 부분에 약간 CQG가 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네, 이게 어떤 저희가 같은 유니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요. 네. 그때 이제 사실 우리가 본격적인 활동은 올해 초부터 했지만 사실 완전 프롤로그 첫 방송은 재작년에 2021년 12월에 그쵸. 네,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미 시골지 키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전인이랑 지읒은 사실 같은 사람인 거죠. 뭐 아무튼 진짜 싱겁게 밝혀버리네요. 뭐 아무도 뭐 신경 안 쓰고 이미 아무도 관심도 없고 딴지를 걸고 있지 뭐 않았을 내가 텐데. 본캐를 나눈지 어찌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이미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가사에 자연스럽게 담긴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 시골지라는 표현을 다들 좋아해 줬어요. 서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서울지 시골지 얘기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좀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네요. 네. 이 서울지 시골지 그 동화가 저희가 이걸 제목으로 정할 때도 그리고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밝힐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 이야기가 서울 사람이 봤을 때랑 안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랑 어떤 받아들이는 그 포인트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와 비슷한 그런 부분에 마음이 좀 더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요번에 발표된 전희님의 곡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공감대 그런 것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시골지는 시골지를 만나야 돼. 이 말이 사실 뭐 부산 비하라기보다는 그냥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간 친구들한테 하는 약간 안타까운 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지는 시골지에 맞게 살아야 해. 시골지는 서울지를 사랑하면 안 돼. 이게 약간 자조적인 뭐 자조적이긴 한데 친구들이 서울로 안 떠났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게 있는 거죠. 남겨진 어떤 쓸쓸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 마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 직장을 구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서울까지 가서 사랑에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사실 부산 비하 맞네요. 어떻게 보면 네. 부산의 현실에 대한 어떤 비하랄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조 그런 느낌이긴 그쵸. 한데 근데 부산 비하라는 말은 굉장히 그 말은 굉장히 타자적이고 네, 자조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비하하겠어요? 네,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음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네, 그런 정서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더 이 노래가 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노래가 출시될 무렵에 이건 제가 풍문으로 들은 거긴 한데 뮤직비디오 작업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아, 네. 네. 그 크레딧에 보면은 그 뮤비 디렉터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만들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향후에도 이제 제작될 가능성은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 뮤비가 공식 뮤비가 되려면은 음악이 발매될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멜론에 이제 뮤비 클릭하면 이제 재생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만들려면은 만들 순 있어요. 뭐 쇼트 버전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은 지금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희님이 요즘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고민을 해볼 부분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실상부 2집 가수가 되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0집입니다. 아니 요즘은 정규 앨범이라는 것이 진짜 앞에 작업해서 싱글이나 미니 앨범으로 냈던 것의 총집합 이런 느낌으로 띄엄띄엄 내는 그런가? 그런 작품으로 좀 통용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의 가수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 정규를 내야 가수. 정규를 내야 가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뮤지션의 견해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두 곡을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이제 개별 싱글로서 두 곡을 지금 내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곡도 혹시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친구의 밴드가 작업한 곡에 제가 작사 작곡을 들어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싱글도 그렇고 이번 싱글도 제가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곡으로 치면은 곡이 3개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인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곡을 3개 발표하면? 네네. 3개째부터 등록이 가능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좀 그런 EP나 그런 좀 좀 어쨌든 몇 개 곡을 좀 더 모아서 한 5-6개 정도 한꺼번에 작업한 그런 앨범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기대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술인 신청을 하면은 지원금을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앨범 작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수 활동을 하실 예정이라는 소식. 네, 너무 희소식이네요. 그러면 계획하고 계시는 이후 EP 앨범에 실릴 노래들은 그 전작들과 비슷하게 그 전희님의 퀴어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곡일까요? 네. 그거는 아직 미정.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모든 노래들이 퀴어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자인 나 자신이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의 곡이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면 좀 모르고 그냥 듣고 그 성별 표현이 딱히 없고 그런 곡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새로 작업해서 노래를 할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노래들 좀 정리를 할지 그걸 반반 섞을지 그게 안 정해져서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지. 네. 근데 아마 전작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약간 퀴퍼 행진곡을 만들고 싶거든요. 엄청난 야망이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엄청 긴 퍼레이드용으로. 네, 뭐 6분짜리, 8분짜리 곡 막 4절까지 있는 합창단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의 곡을 작업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저 혼자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같이 넣을지 아니면 혹은 뭐 다른 가수분들과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같이 뭐 1절에는 누구와 뭐 2절에는 누구랑 뭐 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약간 좋지 않을까. SM타운 여름 앨범 느낌으로 네. SM타운 겨울 앨범 여름 앨범 네. 느낌으로 퀴어타운. 그래서 뭐 어. 1절은 뭐 LGBT 주제로 뭐 2절은 뭐 연대단체 얘기하고 몰라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한국을 건데 빛낸 100명의 위인들 네, 이런 그쵸, 느낌의 그쵸. 노래로 뭐 3절에는 위인들 퀴어 위인들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오.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너무 그런 좋겠는데요? 네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들이 좀 더 전희님 명의로 쌓이게 되면은 라이브를 하시거나 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무대가 없어서 그렇지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갈 의향이 있고 사실 부산에서 하는 뭐 집회나 문화제 같은 데에서는 제가 종종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네. 전희님 인스타그램으로 DM 드리면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네네네. 많은 뭐라고 해야 되냐? 많은 섭외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네. 다음 앨범이나 활동 소식 전해지는 대로 저희 시퀴즈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지하다님 정말 인터뷰 잘 하시네요.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자꾸 찬사를 보내주셔서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처음 봤으니까 칭찬을 해야죠. 아, 초면의 예인가요? 네. 그럼요. 네. 아, 덕분에 저도, 네. 너무 편하게 인터뷰를 했고 정말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저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서 인터뷰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전희님 곡 발표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노래로만 사실 배웠던 건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네.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시골지 키웠지 너무 잘 듣고 있고 아, 감사합니다. 네, 지하다님, 지은님 팬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전희님 그 저희 시골지 퀴었지 그 꼬박꼬박 챙겨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네. 엔딩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오늘 제가 파트너인 지은님이 없는 관계로 혼자 마무리 짓기가 좀 허전해가지고 네. 전희님께 지은님 역할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뭐 전인이나 지읒이나 뭐 비슷하죠. 같은 결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네네네. 네. 오늘 굉장히 지읒은 보냈지만 보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굉장히 편안한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색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지 퀴었지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